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이렇게 색다르네요. 오늘 차장님에게 또 그간 궁금했던 거 다 쌓아놓은 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MLCC요. 일본이 세계 MLCC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이 수출 규제 보복 심화될 경우 여기까지 자극이 온다면 관련한 종목들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기대감에 최근 들썩입니다. 오늘도 대주전자재료 너무 잘 가더라고요. 근데 이들 종목이 지난 7월 이후 부침이 컸었거든요. 나아질까요, 차장님? 괜찮게 보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주면 참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제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막아줬으면요? 네,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라타가 무너질 거고 그 자리를 삼성전기가 채우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관계자들이 좀 아베 총리가 이거 방송 듣고 있으면 한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단기 영향은 있겠죠. 단기 영향은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거는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요새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일본이 규제한다라고 하면 중소형주가 급등합니다. 대형주는 빠지고. 이제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게 한 2, 3일 전이었죠. 네. 2, 3일 전에 사마전기가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전 그때 그걸 보면서 좀 씁쓸했던 게 장중 내내 삼성전기는 한 1%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점유율로 보면 무라타 다음으로 삼성전기인데 사마전기는 뭐가 있지도 않아요. 점유율이 네. 있지도 않고 이제 사마콘덴서 뭐 이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이렇게 되면 삼성전기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지금 규제하는 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EUV 장비를 주력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폴리이미드, 이것도 플렉서블에 쓰는데 지금 뭐 플렉서블 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애층가스는? 애칭가스가 문제가 되는 건데 뭐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일본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만들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일본이 지금 이제 시사하는 바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일본은 지금 이제 미래의 우리를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여기를 견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MLCC가 미래 산업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삼성전기도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이 물론 이제 규제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삼성전기가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물론 이제 사마컨덴서도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네.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테마성으로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뭐 추격 매매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주식을 어떻게 펀더멘탈만 보고 하겠습니까? 추격 매매는 괜찮은데 이제 규모가 커진다든지 그러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재영 차장님이시라면 이들 종목에서 지금은 담지 않으시겠네요? 이게 뭐 규제 여부 보고 진입하시겠네요? 일단 MLCC 가격 올라가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MLCC가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괜찮겠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MLCC 쪽은 증설이거든요. 네. 증설을 워낙 많이, 너도 나도 증설을 하다 보니까 가격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한 건데, 이렇게 해서 공급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가격이 올라갈 거고 실적도 좋아질 거고. 네. 그러면 매수를 하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볼 것 같아요. 네, 이슈나 뭐 가격의 반등이 진행이 된다면 일단 삼성전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물론 종목 사이즈로 봤을 때 더 가파르게 튈 수 있는 건 사마콘덴서가 될 수 있겠으나 삼성전기가 어찌됐건 MLCC 대장주니까요. 첫 번째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저께 김건진 차장님께 이 종목 질문을 드렸었을 때
아니야, 지금 진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주셨었거든요. 올랐는데 더 갈까요? 했을 때. 근데 오늘 뭐 떨어지더라고요. 7월의 종목 솔브레인, 7월에 너무 급등해서요. 46% 올랐는데 이 불화수소 국산화 가능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키움증권에서 솔브레인이 불화수소긴 한데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가스인데 얘네는 액체야. 그래서 연관성이 낮아. 기대감 낮춰야 돼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일단 급락하는 오전장의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요. 솔브레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많이 급등한 것도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업체는 없어요. 그러면 다 기대감을 낮춰야 되는 건데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MLCC는 사실 실제 규제를 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한데 이 불화수소는 제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도체 업체들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 지금 중국과 일본과의 싸움이 그랬거든요. 네. 그 센카쿠 열도 거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2010년에 한번 문제가 생기고 2012년도에 한 번 더 싸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일회성으로 단기 봉합이 되더라도 한 방에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계속 걸고 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술 성장이 너무 빠르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계속 걸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 언제까지 일본 업체들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직 계열화라든지 이제 자국 업체들을 키워서 아마 그 비율을 높일 겁니다. 네. 제 소재를 조달하는. 그러면 지금은 액체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가스를 개발하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할 거고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직 추경은 국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은 아직 안 됐지만 정부에서 R&D 세액 공제, 법인세 감면 이런 것들 지금 이런 업체들이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다음에 대기업과도 협력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일본이 이제 하락하고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과거에 LCD 업체들을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LCD 장비 업체들 국산화가 굉장히 많이 됐죠. 그 당시에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이 지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전환사채 같은 거 사가지고 지분 투자를 많이 해서 물론 이제 자기네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웍스를 사고 막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상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오늘 뭐 이렇게 급락하거나 뭐 후성이나 동진세미캔 이런 종목들이 흔들리고 떨어질 때 사 모아 나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네, 최근에 모나미 주가를 보니까 빠질 때 좀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혀 이제 관계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빠질 때마다 사도 근데 좀 위험한 투자 방식이긴 한데 빠질 네. 때마다 사도 일정 부분 내에서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색다른 또 전략을 지고 계시네요. 저희 재밌습니다. 다음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까요? 궁금해집니다. 넷마블이요. 절 너무나 속상하게 했던 종목이에요. 저는 6월 26일에 나오는 이 BTS 월드에 대해 기대를 너무 했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막 돈 좀 썼어요? 안 썼어요, 아직.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유, 그래도 전 말고 정말 이 아미 팬들 같은 경우는 이들을 키워서 글로벌 그룹으로 만드는데 돈을 쓰겠지 막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BTS 월드 잘 안 됐고 7개 대제도 일본 매출 순위가 지금 뭐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그러고요. 넥슨 지분 인수 모멘텀이 같이 소멸이 됐습니다. 이베스트에서 목표 주가 26% 하향 조정. 저희 알잖아요. 이 정도 하향하면 그냥 팔라는 뜻인 거. 정말 많이 내렸는데 속상해요. 잘 갈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잘 갈 것 같았는데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다 안 됐죠. 이제 넥슨 인수해서 IP를 좀 늘릴 것이다. 게임 업체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리니지 M이 왜 잘 되겠습니까? 리니지 때문에 잘 되는 거거든요. 리니지 2 레볼루션 왜 잘 될까요? 리니지 IP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임들 해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 RPG 게임 해보면 거의 다 형식은 비슷해요. 네. 그런데 왜 리니지 M은 잘 되고 다른 게임은 안 될까? 그런 걸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IP 넥슨을 놓쳤다라는 것에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고 BTS 월드 이거 다운 많이 받으면 뭐예요? 돈을 안 쓰는데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게임 이거 그러면 다운 많이 받으면 운영비만 많이 들어요. 운영비만 많이 들고 수익은 없는데 그럼 오히려 손해인 거죠. 뭐 거기다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넷마블이.
여기 이런 것들 기대를 하면서 뭐 BTS가 하면 대박이 날 거야. 뭐 IPO 넥슨 인수하면 완전히 1위 업체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 날 거야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한 방에 다 사라졌습니다. PER이 한 40배 정도 되는데요. 모바일 게임 업체, 물론 이제 넥슨은 모바일 게임 업체는 아니지만 모바일 게임 업체는 PER이 10배 미만인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다가 최근에는 수급이 중소형 게임들을 다 쏠리면서 로아네임이라는 게임이 플레이위드. 네, 플레이위드. 네. 갑자기 순위가 막 치고 올라갔죠. 저도 그게 뭔가 해가지고 게임을 한번 다운받아 봤는데 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픽이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닌데 차장님 너무 아재 감성이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막 요 젊은이들 측에서는 핫할 수 있잖아요. 플레이. 요새 아재 젊은이들이 하는 게임을 좀 한번 하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웬만한 게임들은 다 다운받아서 해보거든요. 이제 뭐 넥슨이라든지 그 NC소프트 다 해보는데 별 큰 차이점은 없어요. 오히려 로아네임은 더 못한데 뭔가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래 중소형 게임사다, 신작 나오는 게임사다라고 하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싹 다 쏠린 거죠. 맞아. 업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좀 급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고밸류에이션 업종 이제 할 때는 이런 게 가장 문제예요. 이럴 때 대처를 빠르게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주식 안 보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고밸류에이션이고 뭐 그런데 IP 있으니까 등락은 있지만 계속 우상향 하잖아요. 넷마블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부침? 그게 좀 밸류에이션이 크다 보니까 단기 부침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투자자분들은 또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은 아닌 거죠, 아직? 그런 분들은 장기 매수하시는 분들이 아니겠죠. 그런 분들은 아마 단타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들어갈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새 기사, 새 이슈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요. 이 종목도 속상한 종목 나왔네요. 신세계인터입니다. 단일 브랜드 리스크로 인해서 뭐 밀리고 있다 이런 오늘 증권가 보고서가 나옵니다. 4월 고점 대비 30만 원 훌쩍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40% 이상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25% 하향 조정했어요. BDB치가 매출액이 1분기가 2분기보다 훨씬 크대요. 2분기가 1분기에 못 미칠 거래요. 2분기 추정치가. 그리고 면세점 리셀러 구매가 둔화되고 있고 단일 브랜드 의존도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인터도 볼까요? 어찌 보십니까? 여기도 뭐 이제 신세계에서 해외 쪽에 잘 되는 브랜드들 잘 가져오고 그래서 성장성 높다라고 해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성장성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수치로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고 성장성이 20%다 그러면 딱 20%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물론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 부분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우려감으로 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화장품 업황 자체가 지금 좀 부진해지고 별로죠. 있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 기댔던 중국 이제 더 이상 기댈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쪽,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처럼 브랜드 가치가 꽤 있는 업체들은 그나마 살아남을 거예요. 뭐 샤넬이나 이런 데랑도 저는 뭐 경쟁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 제외하고는 중국에서는 로컬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로컬 계속 올라오고 이제 명품 브랜드들 계속 잘 팔리고 있고 성장성은 명품 브랜드에서 나오고 로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국 로컬 업체랑 우리 업체가 경쟁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 중국 산업도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1세대는 이제 중장비, 두산인프라코 뭐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뭐 락앤락 같은 거, 그 다음에 화장품이었는데 그 화장품 시대는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좀 우려스럽습니다. 다음번은 뭐가 될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그렇죠? 궁금하네요. 다음번이 뭐가 됐지만 안다면 저희가 저희 방송 통해서 딱 시청자분들께 소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요, 일단 말씀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는 넷마블이나 신세계엔터는 지금이 아니고 삼성전기나 이런 MLCC 쪽은 가격 반등을 좀 지켜보고 나서 진입하자 이야기 주셨어요. 솔브레인이나 이런 소재 쪽에 대해서는 떨어질 때 조금씩 모아보는 것도 나는 괜찮게 생각한다라고 박재영 차장님의 전략 챙겨봤습니다. 재밌으셨죠, 여러분? 다음 주 내내 또 박재영 차장님께 저희 부자 경제 시간 함께 꾸려주실 거니까요. 저희 방송 계속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